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시청자의 그 고민 사연을 들어보고 그에 맞는 책을 좀 처방해주는 책 처방 콘텐츠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누가 귀신같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정가 아저씨. 저는 20대 후반 시청자입니다.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사실 저는 항상 고민이 많은 아이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고민의 대부분은 진로나 일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에 대한 고민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작년 겨울 저는 3년 동안 사귀던 애인과 헤어졌어요. 잘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남들은 헤어지고 나면 좋은 기억만 남는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과거에 복잡했던 감정이 뒤섞여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는 기분이 들어요. 우리가 잘 맞았던 것인지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조차 헷갈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도해봤지만 그럴 마음이 금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싫은 것도 제가 상처받는 것도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무하고 우울한 기분도 드는데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일까요? 타정가 아저씨라면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아리아나 그란데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멀리서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당신의 불안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저희 시청자에게 저는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공감과 위로가 되었던 그런 책이에요. 특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고민이 많으시다고 했잖아요. 고민을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내가 사실은 고민했던 게 머릿속에 이렇게 문장처럼 떠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 생각들로 둥둥 떠다니는데 그것을 글로 꼬집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내가 했던 고민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삶이란 오직 한 번뿐이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딱 한 번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결정인지 결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결정을 비교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인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걱정은 현재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앞으로에 있을 고민을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현재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지가 이 책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책에서는 현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구성에서도 드러나는데 큰 단락 안에 작은 단락들이 있어요. 그게 길면은 한 두세 페이지고 짧으면은 한 장으로 끝납니다. 대부분 하루 단위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루도 아니에요. 하루에 우리가 일기를 쓸 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짧은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게 계속 이어지고 그것들이 모여서 한 단락을 만들고 그것들이 모여서 이 책을 만듭니다.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매 순간마다 현재와 현재가 계속해서 겹쳐서 겹겹이 쌓여가면서 그게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거기에는 사실 어떤 의도라던가 방향성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읽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책에서는 개성이 다른 이제 4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읽는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 4명 중 1명의 자신을 투영해서 아마 읽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읽으면서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고 싶다. 나중에 읽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해 못한 어떤 철학적인 부분이나
여기에 보면 정치적인 뭐 내용도 조금은 나오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는 그 당시에 나와 융합돼서 다르게 읽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4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4명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 테레자예요. 테레자.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 항상 책을 옆에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세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간관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기의 원가족에 굉장히 종속돼 있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 이외의 어떤 사회 활동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무거움과 가벼움 둘 중에 하나로 나누자면은 무거움 쪽에 속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테레자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이 토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성공한 외과 의사입니다. 테레자는 원래 자기가 정식적으로 결혼한 부인이 아니라 애인이에요. 살면서 200명 넘는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데 테레자한테는 정신적으로 좀 특별함을 느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같이 있는 그런 사이죠. 이 모든 걸 다 갖춘 정말 유능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외과 의사가 시골의 웨이트리스로 자기의 신분 상승을 꾀했던 이 테레자를 만나면서 점점 외과 수술의에서 일반의로 좌천당하고, 일반의에서 유리닦기 일을 하고, 나중에는 유리닦기에서 저 시골로 가서 그냥 농수산물을 나르는 트럭 운전수가 되고 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이 토마스라고 하는 인물은 무거움과 가벼움 중에서 이제 가벼운 쪽의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토마스의 전 애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사비나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화가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예술적인 활동을 하고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정말. 이 사비나는 토마스의 전 애인, 테레자보다 좀 더 전에 만났던 애인입니다. 그 200명 중에 한 명인 거죠. 정말 성격이 쿨해요. 그 테레자와도 잘 지내고, 테레자가 웨이트리스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 사비나도 무거움과 가벼움 중에서 가벼움에 속하는 사람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사비나와 또 나중에 애인 관계가 되는 프란츠라는 과학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의 어떤 전문 분야에만 이렇게 몰두해 있고 어떤 그 영웅주의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무거운 쪽에 있는 프란츠와 테레자는 어떻게 보면 좀 운명론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명론자, 뭐 결정론자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묶어보자면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물들이 뭐 아시겠지만은 애인 관계로 계속 이렇게 한 달씩 엮여 있거든요. 그러면서 토마스의 전 부인, 그리고 프란츠의 전 부인, 그리고 사비나의 다른 이제 애인들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들의 같은 사람이 다른 남자들을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 상대방이 자신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보는 대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미묘한 어떤 감정,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말로써 풀어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이 책에 그런 부분이 많이 담겨 있어서 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감동적이고. 인간 관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또 하나의 분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최고의 형태의 사랑은,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과의 이런 관계에서 오는 사랑일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테레자와 토마스가 키우는 잡종 개인 카레린이라고 하는 개가 나와요.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이제 등장인물이 카레닌이 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남녀 관계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아주 조금이나마 역학관계가 작동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개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죠. 그 진정으로 교감하고. 동물들은 항상 매번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강아지들은 매 순간마다 현재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대상을 통해서 나조차도 현재에 살게끔,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이 과거나 미래에 대한 틀에 갇히지 않고 이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장치로도 저는 사용됐다라고 이 소설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 순서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구성도 너무나도 참신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떤 통찰력이라던가 배울 점도 너무나도 많은 책이에요. 여기 경기도 성남 사시는 이 아리아나 그란데 씨가 뭐 고민이 아주 많으시다고 하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연의 주인공처럼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꼭 다시 한번 읽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려운 부분은 조금씩 제껴가면서 읽기 좋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연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당신의 불안이 조금이나마 나아졌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책 추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요즘에 어떤 일이 있다, 어떤 고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아니면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책을 볼 수 있죠? 좀 궁금한 게 있다 하신 부분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사연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책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